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오늘은요, 전셋집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셋집을 구했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낭패를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그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갭 투자 실패,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제 전셋집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렇게 강제 경매에 되는 그런 집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세를 처음에 구할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집주인이, 노인일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경우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전세가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집값도 좀 내려가고, 왜냐면 이제 한동안 9.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계속 이제 많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값, 주택 값도 오르고 전세 값도 이제 덩달아 오르면서 그때 이제 전셋집을 구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꺾였거든요. 점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오를 때는 전세가를 이제 계속 올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챙겼다가 나중에 이제 새로 그 세입자가 바뀔 때, 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 쉽게 말해서 정말 뭐 한 1, 2천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새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꼭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전세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를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여력이 있으면 좀 낮게 전세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자기 돈으로 이제 그 부분을 또 메워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인이 노인 집주인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정말 수입원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 하나 달랑 있다 그러나요? 전 재산이.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월세나 전세, 임대업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거의 이제 뭐 전세로만 이렇게 내놓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셋집을 얻을 때 뭐 아파트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주택에 많이 해당되는데, 뭐 주택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주인 세대 위에 살고 1, 2층 나눠가지고 뭐 전세 주고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주택의 경우. 이런 집을 주의해야 됩니다. 얻을 때.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주인분들 인상도 좋고 아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너그러우실 것 같고 이래서 좋다고 얻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으니까 그동안 집 한 채를 가지고 전세가 계속 올랐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르면 이제 그만큼 차익으로 생활비를 쓰고, 또 오르면 또 새로운 세입자 받고 차익을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해오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전세가가 거의 뭐 10여 년간 낮아지지가 않았죠. 계속 올랐다가 이번에 꺾이게 되니까 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받았던 가격에 그대로 전셋집을 내놨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올 리도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집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을 들여서라도 또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좀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 화장실 같은 거 낡았으니까 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뭐 세시라든가 창에 세시를 좀 갈아준다든가, 보일러를 좀 어떻게 더 최신형으로 갈아준다든가, 장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도배 이제 이런 거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젊은 어떤 집주인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떨어지시거든요. 아무래도 대처가 느리고
또 자금력도 떨어지고 그냥 근근히 이제 집 한 채로 살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던 그 전 세입자들이 기다리다가 요즘에 경매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원룸에도 많이 그래요. 원룸에서도 보면 원룸 세입자들이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못 돌려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하기도 하고 또 주택에 또 1층 이런데 뭐 세를 살다가 이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 독촉하다가 결국 안 돼서 강제 경매를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지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내가 전세집을 얻으려고 한다. 특히 주택이라든가 원룸 이쪽에 봤을 때 만약에 이 집주인이 노인분들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자산가가 아닌 것 같고 또 이거 하나로 이제 먹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전 재산 이거밖에 없다 할 경우에는 솔직히 피하셔야 됩니다.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달라서 뭐 국가에서 이제 뭐 그 보장보험이 안 되잖아요. 전세금 보장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 뜨고 당하는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경매를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상당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후순위가 돼가지고 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노인분들이라 뭐 특별히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그걸로 차액만큼 그걸로 생활비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강남도 예외는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도 뭐 강남이니 뭐 수도권이니 어디든 그냥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그런 노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잔소리 팁을 알려드리자면 주택이나 원룸 전세를 얻을 때 주인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이실 경우에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웬만하면 얻지 않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제 꼭 얻어야 된다면은 그분의 재정 상황 또 나 말고 다른 방 다른 위층 아래층 옆방들이 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 다 전세로 깔았을 경우 다 뭐 이 집 전체가 거의 전세로 깔았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뇌관이 돼서 팡 터질 수가 있어요. 배째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 전세금 못 돌려줘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고 계약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의 이런 잔소리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한번 부동산에 꼬이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